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전문 기업이죠. 한양 디지텍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또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CXL 그리고 DDR5가 있고요. 한양 디지텍은 바로 이 전환기에 핵심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죠.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에 한 9,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불과 2달 만에 150%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였습니다. AI 연산 능력 향상을 위해선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 솔루션이 필수적이고, 한양 디지텍이 그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양 디지텍의 현재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은 과연 AI 시대의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시장에 좀 과열된 기대감 속에서 회사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한양 디지텍이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확고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고 현재 시장 평가는 이런 미래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나 한양 디지텍이 보유한 그 기술적 역량 자체를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2달간 보여준 주가의 그 수직 상승은 분명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과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 속도를 온전히 반영한 것인지 이걸 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 고유의 변동성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현재 높은 평가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관점을 먼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 디지텍을 현 시점 AI 시대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 근거는 명확한데요. 첫째, 핵심 기술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 즉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그리고 고성능 D램 규격인 DDR5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CXL은 서버 내 CPU, GPU, 메모리 같은 이런 다양한 장치 간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기술인데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AI 환경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은 바로 이 CXL과 DDR5 모듈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둘째는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공급 계약, 이걸 넘어섭니다. 최근 한 3개월간의 뉴스 흐름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CXL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양 디지텍이 CXL 메모리 모듈의 주요 생산 파트너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CXL 로드맵 초기부터 양산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 노하우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셋째, 실적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무려 83.5%나 급증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255억 원으로 101.9% 증가했고요. 이게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은 PC용 메모리 모듈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AI 서버용 DDR5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재편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의 결과는 수익성 지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현재 동종업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마이너스 3.62%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양 디지텍은 17.45%라는 경이적인 ROE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투입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업계 평균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산업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장 정점 우려는 지금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에 초입해서 가장 유망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익비를, 즉 PER이 29.47배 수준이라는 점은 현재 주가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의 약 30배에 거래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방금 말씀드린 폭발적인 이익 성장세와 미래 AI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평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AI 시대의 기술 변화 방향성, 그리고 한양 디지텍의 포트폴리오 재편 누력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업황 속에서 그렇게 높은 ROE를 달성한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시장의 평가, 즉 주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150% 이상 급등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를 좀 벗어난 과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료로 보면 10월 31일 주가가 2.36%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특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은 이런 시장의 부담감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시 특정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입니다. 제공된 사업보고 자료를 보면 회사 전체 매출의 81.9%, 거의 대부분이죠. 이걸 차지하는 주력 사업, 즉 메모리 모듈 부문 매출의 상당 부분이 SK 하이닉스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SK 하이닉스와의 그 CXL 협력은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자체 실적이 악화되거나 혹은 CXL 사업 방향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메모리 모듈 조달 정책이 변경될 경우 한양 디지텍의 실적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반도체 산업 자체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며 또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입니다. 아무리 CXL이나 DDR5 같은 유망 기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경쟁사들의 추격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기술 표준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 등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입니다. 수업 분석 자료에서도 이런 경쟁 심화와 경기 변동성, 그리고 약정으로 지적된 저수익성 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은 한양 디지텍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분기의 이익 급증이 정말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 고부가가치 제품의 일시적인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인지도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측면입니다. CXL, DDR5 같은 신기술 개발 및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 그리고 베트남 공장 증설 등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재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및 도전 과제 분석 자료에서도 이러한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적 부담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고요. 요컨대 AI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와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가려진 고객 의존성, 산업 변동성, 경쟁 심화, 재무 부담 가능성 등 이런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다소 과도한 낙관론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고객 의존도나 산업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경영진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리 봐야 합니다. 현재 PER 29.47배가 업종 평균 PER인 23.77배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이 한양 디지텍의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하잖아요. 업계 전반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ROE 17.45%를 달성했다는 점,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은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나타난 펀더멘털의 극적인 개선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이걸 실제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소수의 기업에게 시장이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150% 급등 후에 나타난 그 2% 남짓의 조정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고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충분히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 ROE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만 저는 그 29배가 넘는 PER과 17%의 ROE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 분기 실적은 매우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붙는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극심한 변동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금의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시 다음 분기에는 다시 급격한 실적 하락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소 낙관적인 기대가 좀 과도하게 선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150% 급등 후에 나타난 조정이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감이 표출된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속 가능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CXL과 DDR5 기술 자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상당히 구체화된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CXL 기술은 폭증하는 AI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한양 디지텍은 그 핵심 파트너로서 초기 시장을 선점할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할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명확한 기회라는 거죠. DDR5로의 전환 역시 메모리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한양 디지텍은 이미 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한양 디지텍과 같은 핵심 부품 공급사에게는 아주 강력한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기술 트렌드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한양 디지텍이 누릴 구조적인 수혜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기회 요인이 훨씬 크다고 판단합니다. CXL과 DDR5가 중요한 차세대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AI 시장 상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실제 한양 디지텍의 수익으로 얼마나, 그리고 언제 구체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CXL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시장 표준화 문제라든지 실제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난제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속도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서 시장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규모 역시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또한 한양 디지텍의 CXL 관련 사업 성과는 상당 부분 SK하이닉스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의존성 문제는 계속 나오는군요. 그쵸. 이게 앞서 언급한 고객 의존성 리스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SK하이닉스의 CXL 전략이 차질에 빚는다면 한양 디지텍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DDR5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있고 후발주자들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와 원가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고요.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압력이나 기술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실패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험 분석 자료에서도 이러한 신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부담이 잠재적 위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밋빛 전망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기술적, 시장적 위험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좀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만큼이나 넘어야 할 허들도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신기술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지만 현재 한양디지텍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무 자료를 보면 부채 비율은 73.71%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회사의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인 74.14%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한 100% 이하이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총자산 대비 자본의 비율, 즉 자기 자본 비율은 55.67%로 자산의 절반 이상이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회사가 외부 차입보다는 자기 자본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최근 급증한 이익과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즉, 무리한 차입 없이도 신사업 투자나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재무 비율 자체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채 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 수치만 보면 건전해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CXL, DDR5와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과 같은 생산 능력 확대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위험 분석 자료에서도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 매출이나 이익이 예상만큼 따라주지 못할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 분기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매출 변동성이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혹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이익률이 다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악화될 경우 회사의 재무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재무 지표가 미래의 잠재적 위험까지 모두 상쇄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의 결실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무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양디지텍이 AI 시대라는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CXL, DDR5라는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SK하이닉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실적에서 나타난 괄목할 만한 수익성 개선은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재편과 체질 개선 노력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과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평가는 이러한 강력한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노언을 유지하겠습니다. AI와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한 높은 성장 기대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구조적 취약점, 또 치열한 시장 경쟁 환경,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부담, 그리고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잠재적 재무 부담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상존합니다. 최근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주가 상승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 요인보다는 밝은 측면만을 좀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며 단기적인 과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AI 시장의 성장 잠재력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양디지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 것인가, 그리고 산재한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평가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한양 디지텍의 미래 가치는 단순히 AI 산업의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CXL과 같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 및 시장 확대 여부, 핵심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변화, 경쟁사들의 전략,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서로 다른 관점과 근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담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게 마련이니까요. 오늘 논의된 내용과 또 제공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판단 기준에 따라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보다 상세한 재무 데이터라든지 각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시장 경쟁 구도 분석 등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양 디지텍이라는 기업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